버터에 섞을 적에 불 없는 데였죠. 우유를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 없는 데서 넣어주셔야지만 덩어리가 다시 생기지 않게 돼요. 한 컵에 우유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주시게 되면 자, 감자는 다 익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툭툭 부서지죠? 잠깐 덮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저어주시게 되면은 애써서 버터 속에서 잘 섞어줬던 밀가루가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이렇게 되면서 또 풀어져요. 그거는 따뜻했던 버터가 차가운 우유가 들어가면서 다시 뭉치기 시작을 하죠. 이럴 때도 가열하시면서 우유를 넣게 되면은 버터하고 밀가루 섞을 때 생겼던 그 덩어리가 다시 또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불 없는 곳에서 저어주시면서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우유 속에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해주시는 게 서양식 가장 베이직 스톡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고기 국물을 넣어주신다든가 치킨 스톡을 넣고 끓여주시게 되면 간단한 크림 스프가 완성되죠. 후리믹서 사다가 우유나 물에다 섞어서 드시기도 하시는데요. 간단한 세 가지 과정, 버터 녹이고 밀가루 볶고 우유 넣는 과정, 이 세 과정만 하시게 되면은 후리믹서 사서 쓰시는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는 스프가 완성이 돼요. 잘 저으셔서 버터 조각이 우유에 완전히 녹은 게 보이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주르륵 흐르면 모래알같이 잔잔한 노란 덩어리만 보이죠? 이럴 때는 끓여주셔도 절대로 뭉치지 않아요. 알뜰주걱을 이용하셔가지고 바닥에 붙은 거 다 긁어주시면서 농도가 맞도록 끓여주세요. 이거 끓이실 동안은 전화를 받으신다든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끓을 때까지 계속 저어주시고요. 스프에 간을 맞춰줘야 되죠. 감자하고 양파 넣을 때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소금도 안 넣고. 치킨 스톡을 감자를 넣고 양파를 넣고 끓이는 곳이나 아니면 우유를 넣고 끓이는 곳 둘 중에 한 군데에 넣어주시도록 하세요. 손으로 이렇게 부서뜨리면은 가루가 되기 때문에 쉽게 녹거든요. 잘 저어서 치킨 스톡이 녹아있는 화이트 소스를 만드세요. 끓고 나서 20초 정도만 끓여주시게 되면 가장 알맞는 스프의 농도가 되는 화이트 소스가 완성됩니다. 화이트 소스는 만들어 놓고 보관을 못 하세요. 버터하고 밀가루 볶은 것까지만 만들어 놓으시고 보관을 하셔야지만 쉽게 덜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베이직톡은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게 되면 1년 동안 보관하실 수 있는데 지퍼 봉투를 사셔가지고요. 그 안에 담은 다음에 반 정도만 채우시고 칼등으로 꾹꾹 눌러서 1cm 간격으로 조각을 내서 얼리시게 되면은 부셔서 쓰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하시느라고 애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만드실 때마다 베이직스톡 만드는 수고를 미리 만들어서 덜으시도록 하세요. 자, 농도 보시면은 보시기만 해도 크림 스프 먹어보던 그런 느낌이 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좀 되죠? 스프가 아니라 화이트 소스이기 때문에 됩니다. 여기에 감자하고 양파 넣고 끓였던 물을 넣고 이제 갈아주세요. 믹서기에 갈아서 곱게 갈리면 냉장고에 넣고 아주 차갑게 하신 다음에 생크림만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비시즈와즈 스프 완성됩니다. 꼭 차가운 맛으로만 차갑게만 드셔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가끔 계세요. 뜨겁게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비시스와즈라는 새로운 차가운 스프를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학원 뛰어가는 아들 붙잡고 또는 딸을 붙잡고 정식으로 앉아서 스프를 따로 드게 하시지 마시고요. 유리컵에 담아서 마시게 하시면 우유도 드실 수 있고 또 양파, 감자 볶은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가는 우유만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먹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셨다 쓰시도록 하세요. 이런 상태가 됐어요. 너무 뜨거울 때 믹서기에 갈아주시게 되면 믹서기에 압이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뚜껑이 날아가게 되죠. 뜨거운 거를 갈 때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뚜껑을 손으로 꽉 누르시고 안에 있는 재료가 모타의 힘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으시면요. 다시는 이 스프 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뒷정리가 청소하기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요. 믹서에 넣고 갈을게요.
화이트 소스에 약간은 남아있어도 되는데 감자나 양파 같은 거는 꼭 미소 속에 담아서 완전히 갈리도록 넣어주셔야 되고요. 핸드블렌더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파가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믹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2분 정도 갈아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크림 색깔이 예쁘죠?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믹서에 갈면서 양파, 감자 하나도 안 보이게 갈렸어요. 양파 싫어하는 자제분들 충분히 깜짝같이 속이면서 영양가 좋은 비시소화주 먹일 수가 있거든요. 차갑게 식히신 다음에 준비해놓은 생크림을 갖다가 거품을 내서 얹으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그림 그리듯이 동그라미 모양을 내주시면서 담아서 세팅을 해주셔도 돼요. 차갑게 얼린 다음에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토핑은 감자에는 보통 모든 스프에는 파슬리를 얹어서 드시는데 감자에만큼은 실파를 사용해요. 식성이 안 맞으시면 실파 사용 절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정식은 실파예요. 식당에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크림처럼 생긴 스프에 실파가 동동 얹어서 나오면 아 그때 스마일쿡에서 배웠던 비시소화주 습이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르는 요리를 배워가시는 재미도 상당히 좋습니다. 차갑게 식힌 다음에 마지막 세팅을 해두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스프를 냉동실에 넣어서 강제로 좀 차갑게 식히기는 했는데 믹서채로 차갑게 하시게 되면은 믹서의 유리 부분이 이미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요. 식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스텐볼에다 옮기시게 되면은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스프가 차갑게 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차가워진 감자 스프를 생크림을 얹어서 다시 한번 섞어주셔가지고 상에 세팅하시는데요. 조금은 좀 섞어보고 나머지는 위에 무늬 장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생크림이 들어가니까 스프 색깔이 훨씬 더 아주 고급스러운 베이지색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좀 더 예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비시소화주 차가운 스프는 요리책을 보게 되면 얼음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아주 투명한 유리볼을 얹고 거기에 스프를 담아서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장미꽃도 많이 사계절 언제든지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침 장미꽃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몇 개 뜯어서 볼에다 담아서 얼렸습니다. 스텐볼에다 얼리면 그릇도 깨지지도 않고 비닐을 깔고 물을 넣고 거기에 장미꽃 몇 잎사귀를 얹어 놓게 되면 비닐을 딱 땜과 동시에 그릇에서 분리가 잘 돼요. 얼음에다가 꽃만 떼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분리하실 때 굉장히 애를 먹으시니까요.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해서 유리로 만든 꽃 얼음 그릇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렇게 예쁘다, 말한 것처럼 예쁘다 하는 느낌은 안 드실지 몰라도 정성이 갸륵하죠. 이렇게 해서 기념일 같은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부군들한테 해주시게 되면 아마 그 즐거움이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차가운 스프기 때문에 빨랑 뜨거워지지 않고 차가운 맛이 오래 유지되게 해주는 그런 배려도 또 굉장히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마시듯이 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우유향을 늘리셔도 되고요. 드시는 분에 따라서 고소한 맛이 좋으시게 되면 생크림을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숟갈에다가 생크림을 붓고 줄무늬를 이렇게 내주세요. 다시 한번 살짝 그림을 그리듯이 저어주시게 되면 부드럽게 퍼져 있는 생크림이 보이게 되죠. 실파를 위에다 한번 솔솔 뿌려주시고요. 후춧가루도 살짝 뿌려서 근사한 비시소화주
받침 얼음 접시까지 핑크색 무늬가 하얀 색깔의 감자 수프의 색깔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꼭 한번 흉내라도 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요리가 될 겁니다. 차가운 감자 수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